안녕하세요.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의문변동 6번째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자음군 단순화의 두 가지 어떤 양상하고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어떤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자음군 단순화를 들어가기 앞서서 음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가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같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갓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발음하면 얘를 갓 이렇게 발음을 하죠. 쌍시옷 같은 경우에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교체가 돼가지고 발음이 되는데 이 갓의 음운의 개수를 보면 초성에 기역이 오고 중성에 아가 오고 그 다음에 종성에 쌍시옷이 오죠. 이 쌍시옷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음운이 됩니다. 그래서 갓은 3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겹받침이 되어 있는 이 흑 같은 경우를 발음할 때 우리가 얘를 흘그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. 얘를 한 번에 발음해야 됩니다. 흘그라고 하는 경우는 2번 발음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발음을 우리가 흑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흑 같은 경우에 음운의 개수를 보면 초성에 히읗이 오고 중성에 의가 오고 모음이 그리고 종성에 리을과 기역 2개의 음운이 여기에 겹받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. 즉 이 겹받침은 음운이 2개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했을 때 하나는 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음운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 리을 기역인 경우고 또 뒤에 있는 음운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겹받침의 발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앞 음운이 탈락이 되고 어떤 것이 뒤 음운이 탈락이 되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까요? 자,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겹받침은 이 앞 음운이 발음이 되고 뒤에 음운이 탈락되는 겹받침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 시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은 지읒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은 히읗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라든지 리을 그 다음에 시옷이라든지 리을 티읕이라든지 리을 히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앞 음운이 살고 뒤 음운이 탈락이 되는 그런 겹받침이 되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. 이런 경우에 발음을 우리는 넉이라고 발음을 합니다. 그 경우에 보면 여기에 비읍, 기역, 시옷 같은 경우에 시옷이 탈락이 되고 기역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죠. 비읍, 시읒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음이 되죠.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읍이 발음이 되고 시옷이 이렇게 탈락이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에 보면 이 자체에서 니은 지읒이나 니은 히읗 이런 어떤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용언의 어간의 발음에 오죠. 이제 단독형 단어에 이 받침들이 오는 경우는 좀 기역 시옷이나 비읍 시읒 이런 경우가 이제 오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용언의 어떤 그런 어간 발음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 본다면 우리가 발음이 지읒이 탈락이 되고 니은이 남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된소리 내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가 돼서 이렇게 안따 이런 식으로 되겠고 또 몇 가지만 좀 더 본다면 넓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경우에도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음운인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탈락을 하고 리을이 이렇게 발음이 되죠. 그래서 이게 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미의 초성이 리을이 오는 경우에 뒤에 안 울린 예사 소리가 될 때 또 된 소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넓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외골
외골수라고도 하는데, 외골 같은 경우에 이 골자도 본다면 발음은 외골 하면서 리을 시옷 같은 경우에도 이 시옷이 탈락이 되고 리을이 발음이 되는 단어가 된다.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겹받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의문이 발음이 되고 앞에 의문이 발음이 되고 앞에 의문이 발음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의문이 탈락을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은 이 겹받침의 발음에서 이제 연음 규칙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 의문 중에서 겹받침 중에서 뒤에 오는 의문이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의문이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겹받침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3개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팁을 줄 때 이 겹받침 같은 경우에 좀 적은 것을 외워라. 그러니까 앞에 의문이 남고 발음이 되고 뒤에 의문이 탈락되는 경우가 더 복잡하고 많고 그리고 뒤에 의문이 발음이 되고 앞 의문이 탈락하는 것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외우는 것이 더 외울 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 3개는 뭐냐면 리을 미음이나 그 다음에 리을 피읍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같은 이 3 의문이 바로 뒤 의문이 발음이 되고 앞 의문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식이나 지에 해당하는 암 같은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오는 리을이 이렇게 탈락이 되고 뒤에 오는 미음이 발음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리을 피읍 같은 경우는 단독형의 어떤 단어는 좀 있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오는데 우리가 어떤 시를 읊다 같은 경우에서도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리을이 탈락이 되고 이 피읍이 발음이 되죠. 근데 얘는 조금 이제 복잡한 어떤 단계를 거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탈락을 좀 시키고 그래서 리을을 탈락시키고 피읍이 남고 그리고 나서 이 피읍 자체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파혈음화라고도 하죠. 그래서 7개의 어떤 자음만이 종성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피읍은 우리가 비읍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또 제가 된소리 대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한 것을 업로드 했는데 그 된소리 대계에서 앞에 오는 비읍 디귿 기역이 오고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그대밥사조 이게 오면 된소리가 되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읊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됩니다. 어쨌든 이 리을 피읍도 보면 이 리을이 이제 탈락이 되고 피읍이 남게 되는 예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제가 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도 흑 같은 경우에 리을이 탈락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역이 발음이 된다. 그래서 얘는 흑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 겹받침의 발음 그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앞 의문이 발음이 되고 뒤에 의문이 탈락이 되는 경우와 또 앞 의문이 탈락이 되고 뒤에 의문이 발음이 되는 경우 2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이 겹받침의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어서 연음 규칙과 관련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자, 예외적인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. 그러니까 즉 앞 의문이 발음이 되는 그런 겹받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기역 시옷이나 기읍 시읒이나 뭐 니은 지읒이나 니은 히읗이나 리을 시옷이나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나 그 다음에 리을 티읕이나 리을 히읗이나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경우에 예외가 되는 어떤 그 경우가 바로 이 리을 비읍에 해당이 됩니다. 이 리을 비읍이 예외가 되는 어떤 경우가 된다.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비읍이 탈락을 하고 리을이 발음이 돼야 되는데
이 예외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밥다의 활용형이 바로 예외의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밥다의 활용형 같은 경우를 밥다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밥다, 그 다음에 밥고, 그 다음에 뭐 밥지, 밥니, 그 다음에 밥자, 뭐 이런 어떤 형태가 용언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서 이제 보면은 발음이 어떻게 된다. 바로 앞에는 원래대로 리을 비읍은 리을이 남고 비읍이 탈락되는 건데 이 경우에서는 바로 비읍이 발음이 됩니다. 비읍이 발음이 되고 리을이 탈락이 된다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얘는 밥이 되겠죠. 그리고 디귿이 왔으니까 된소리 대기가 돼서 밥다 이렇게 발음이 된다거나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? 리을이 탈락되고 비읍이 발음이 되고 또 안올림 예사소리가 어미로 왔으니까 밥고가 되겠죠. 이 경우에는 밤리로 됐다가 비음화가 이제 적용이 돼서 이 경우에는 밤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. 그래서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 밥다의 활용형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이 비읍이 발음이 되고 뒤에 리을이 탈락이 된다라는 걸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건 이 세 가지 넙의 형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넙둥굴다의 넙둥이라든가 넙죽하다의 넙죽이라든가 넓적하다의 넓적이라든가 이 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우가 예외가 되는데 이 경우의 발음은 넙이 됩니다. 넙. 그리고 뒤에 파열음 뒤에 안올림 예사소리가 왔으니까 발음은 넙둥이 되겠죠. 그리고 이 경우에도 리을 비읍에 비읍이 발음이 되고 리을이 탈락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도 넙이 되고 안올림 예사소리 지읒이 왔으니까 넙죽이 되겠죠. 그리고 이 경우에 넙적도 마찬가지 리을 비읍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비읍이 발음되면서 뒤에 안올림 예사소리가 왔으니까 넙적이 된다. 그래서 이 단어들이 바로 예외가 되는 그런 어떤 경우 앞 의문이 발음되는 그런 의문 중에서 예외가 되는 이 네 개의 단어들을 여러분들 꼭 이번 내신에 이 범위가 들어간다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로는 뒤의문이 발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. 이 뒤의문이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세 개 같은 경우가 뒤의문이 발음이 되는 리을 미음이나 리을 피읍이나 리을 기역이 있는데 이 리을 기역이 바로 예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리을 기역은 또 용언의 어간 발음이 리을 기역이 왔을 때가 돼요. 그래서 이 잘 좀 외워 두셔야 되는데 이 예외가 되는 것은 리을 기역, 즉 용언의 어간 발음이 리을 기역이 왔을 때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이 기역이 올 때 바로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 읽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.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는 리을 기역이니까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되고 기역이 남죠. 기역이 남은 다음에 기역 파열음 뒤에 디귿 안올림 예사소리가 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읽다라고 책을 읽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면 책을 읽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경우에도 기역이 남고 리을이 탈락하고 니가 오니까 또 비음화가 일어나서 읽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맞죠. 그런데 이 읽다를 활용을 쭉 하다가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그러니까 우리 책을 읽자 같은 경우도
이 경우에도 책을 읽자가 되고 책을 읽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죠. 이걸 읽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기억에 해당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책을 읽고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책을 읽고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다음 어미의 초성이 기억이 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인 어떤 상황으로 바로 기억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리을을 발음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일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 어미의 초성이 리을이 되고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음이 안올림 예사소리가 되는 경우 또 된소리가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가 된소리가 돼서 책을 읽고 이런 어떤 발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또 참고로 여러분들 이 흑하고 부사격조사 과가 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 발음이 흑과가 됩니다. 흑과가 발음이 되죠. 그 이유는 이 경우에 여기에 기억이 발음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이 부사격조사에 기억이 된 소리가 되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 흑은 용언의 어간이 아니죠. 그러니까 용언의 동사 형용사에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 있는데 이 흑은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 되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발음에 리을 기억이 왔을 때는 이 경우에는 예외적인 어떤 걸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뒤 의문이 발음되는 것으로 발음을 한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예외적인 거에 대해서 그 겹받침의 발음,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적인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겹받침의 발음, 자음군 단순화에서 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 연음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겹받침이 오는 경우에 이 겹받침 뒤에 만약에 음절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음절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 두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. 이 뒤에 오는 음절의 모음이 형식 형태소인 경우,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바로 연음을 시켜라 라는 거, 그 다음에 뒤에 만약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서 하나를 탈락시킨 다음에 연음을 시켜라.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흘기라고 해서 이 이가 주격조사가 바로 형식 형태소죠. 이 주격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 리을 기억에서 탈락을 시키지 마시고 이 기억을 연음으로 이렇게 밀어서 발음을 해라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흘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 경우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흑이 오고 안과 밖에 해당하는 이 안이 오는 경우, 즉 이 단어가 안과 밖에 단어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먼저 이것을 탈락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연음을 시켜서 얘를 흑안 한 다음에 연음을 시켜서 흑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발음인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할타라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할다의 할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인데 아라는 이제 어미에 해당이 되겠죠. 그런 경우에는 얘가 발음을 할 때 할타라 이런 식으로 연음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. 뭐 자리에 앉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. 아 같은 경우에 이게 형식 형태소니까 이 경우에도 연음을 시켜서 자리에 앉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다.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또 이 겹받침의 발음 자음군 단순화 같이
알아두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좀 싶네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약간 좀 복잡하게 외워야 될 게 좀 많죠. 그래서 이 외워야 될 어떤 부분이긴 한데,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앞 의문이 발음되고 뒤 의문이 탈락되는 것보다는 뒤 의문이 발음이 되고 앞 의문이 탈락되는 게 리을 미음, 리을 피읍, 리을 기억이니까 그것을 외워주고 나머지 겹받침은 앞 의문이 발음이 되고 뒤가 탈락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거기다가 그것마저도 외우려고 하는 어떤 친구들에게 또 팁을 드리면 그 겹받침을 뭐 기역, 시옷, 비읍, 시읒, 니은, 지읒, 니은, 히읗, 뭐 리을, 시옷, 리을, 비읍, 리을, 티읒, 리을, 히읗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단어를 좀 적용해서 그 단어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좀 머리에 좀 기억도 잘 되고 오래 남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음운변동 마지막 수업의 사이소리 현상을 다음에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